인천시가 교통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서 전철역 등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인천 이음버스 18개 노선을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애기봉에서 볼 수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는 이 트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미리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밭갓나들이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도심 가까운 곳에서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자치단체 복지당국의 노인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안전망과 일자리, 돌봄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8일 오전 10시 8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1명만 탑승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운행 중 툭툭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엔진룸에서 화염이 발생했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연합이 부천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관련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지난 6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방청과 속기록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을 평가했는데요. 광래경, 박명혜, 이학환, 홍진아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다선 의원, 정당별, 각 위원회의 활동 평가 등을 거쳤고 의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인천이음버스를 선보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을 전철역 등 주요 시설과 연결한 노선인데요. 이르면 오늘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6개 운송업체와 인천이음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이음버스는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앞두고 새롭게 도입한 노선, 교통이 불편한 원도심과 전철역 등 지역의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노선의 핵심 목표입니다. 노선은 모두 18개,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에도 1개 노선이 각각 신설됩니다. 부평에는 삼산 서해 아파트를 기점으로 삼산체육관과 부계역을 오가는 노선이, 계양에는 인천교통연수원을 기점으로 계양구청과 이망역 등을 오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그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그러니까 저걸 인천이음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동을 해보고 미비점 같은 거 보완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좀 해서 시민들이 이게 참 개편도 잘 됐고 이게 참 유용하구나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음버스는 차량 제작 완료 시 이르면 11월 중에라도 먼저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말이 되면 김포 애기봉에 세워지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억하십니까? 남북 냉전 속에 트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대신 그 자리에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이세진 기자가 미리 돌아보고 왔습니다. 김포 애기봉에서 개성으로 향하는 열차. 체험 의자에 앉아 VR 안경을 쓰면 눈앞에 개성 송악산 자락이 펼쳐집니다. 남북분단 이전으로 시간을 돌리자 고려시대 개성을 지켰던 문화유산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경천사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VR 체험관.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첨단 기술을 통해 김포와 개성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마치고 전시관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북한과의 거리 1.3km. 김포 최북단 해발 150m 고지에 위치한 공원은 규모만 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백미는 단연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손에 닿을 듯 북한의 모습이 가까이 보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북한 개성시인데요. 이곳 전망대에서는 북한 땅뿐 아니라 한강하구의 비경도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내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가을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시관을 보완하면서 개관 시점을 미뤘습니다. 내년 4월 1일 김포 시민의 날, 그때 시민들에게 잠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라고 특별 임시 개방하고요. 6월서부터 한 2개월 정도 본 개장을 앞져서 한 2개월 정도는 특별 개장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개장은 내년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년 분단의 세월 동안 냉전의 공간에 머물러 있던 애기봉.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과 함께 북부권 평화관광지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 달 2일은 노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이정하 기자가 부천시 노인복지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에 사는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부천 인구의 13%인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7년에는 이 부천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은 그 어느 때보다 노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노인 일자리 등도 불가피하게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노인의 날을 맞아 부천의 노인 정책 짚어봤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망,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거 하나는 교육이나 일 또는 여가를 하나에 통합돼 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 고독사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있는데 저는 안부, 응급, 급식 이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안전망 구축으로 하는 그 대표적인 사업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독거노인의 2,566명에 대해서 안부 전화든가 전화 상담 이거 수시로 하고 있고, 이번 또 명절 때는 어떤 이 건강 마스크라든가 식품 키트 아니면 보온 네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3군데에서 대체식 개념으로 해서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식사를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업은 크게 공익형, 그다음에 시장형, 사이드 서비스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걸 각각의 평가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이제 수상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리 부천시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사업은 저희가 한 10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5,000명 넘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그 노인시설 관련 시설이 다 폐쇄됐습니다. 일단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저희 특성상 사업 특성상 어떤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잖아요. 노인들이 좀 다가가서 손도 좀 잡아드리고 또 위로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좀 어떤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이런 아주 암초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비대면 사업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기 전부터 어떤 코로나 방역 관련 단계별 수칙을 지켜가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19가 아마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인 돌봄 정책을 좀 더 이제 방향성을 약간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ICT 응급 안전 돌봄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화재나 어떤 가스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바로 즉시
관련 부서하고 소방서나 연결되고 바로 출근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항상 뭐 화상 통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서적 안정을 좀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그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ICT 블루홈 사업이고, 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한 500분이 되겠죠. 그분들을 지금 새롭게 발굴해서 할 거고 매년 500대씩 늘릴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역점적으로 올해 내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는 노인들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고령의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의 노인 정책들이 고령 사회 또 추후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을 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멀리 외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다 보면 마음도 답답하고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바람도 쐬고 기분도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도심 속 나들이 장소를 김진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분홍빛깔의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들판 전부가 코스모스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이 되자 개양 꽃마루의 코스모스가 어김없이 만개한 겁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날려보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그런데 오니까 알록달록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꽃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 일산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실내는 못 들어가니까. 녹음이 우거진 계양산 산림욕장. 산을 따라 난 산책로에서는 운동 나온 시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 옆에 핀 야생화는 산책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원한 분수가 나오는 공원 역시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되면서 집 근처 공원에 나와 바람을 쐬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까운데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지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운동도 할 겸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여기로 와요. 근데 여기가 참 가까우면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로 멀리 이동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심 속 공원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지난 27일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번 만화축제에서 선보인 온라인 라이브와 사전 제작 콘텐츠 등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40만 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화축제 기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열린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에는 해외 10개국에서 101개 팀이 참여했고 국내 21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3D VR 방식의 전시와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 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계양구가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곳과 비상진료기관 36곳, 휴일지킴이 약국 38곳을 지정 운영합니다. 이 중 응급의료기관은 평상시처럼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콜센터도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됩니다.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일자별 운영 여부는 계양구청과 계양구 보건소,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계양구립 관현악단 단원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바이올린 5명과 호른 2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선발 시험은 1차 실기,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실기 시험은 악기 연주 실력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선발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